네,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좀 광주 5.18 광주에서 있었던 뭐 사격, 공중 사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그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렸을 때 헬기에서의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제 그 명예훼손의 뭐랄까요, 중심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도가 나왔던데 한번 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그 광주지방검찰청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근거로 국방부 밑에 만들어졌던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그냥 특조위로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특조위가 2018년 2월 7일, 2월 초에 발표했던 조사 결과를 갖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한 전두환 씨가 자기 회고록에 쓴 거는 허위 보도이니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얘기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판한 것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18 특조위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거를 세상에 알려준 보도 자료가 이겁니다. 국방부에서 나온 거죠. 네, 이 자료입니다. 자, 그럼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려면 우선 가장 쉽게 얘기해 봅시다. 헬기에서 사격을 할 때 그 사격을 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헬기는 스스로 하늘을 날 수는 없으니까 운전하는 사람,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쐈다는 사람하고 운전했다는 사람, 또 헬기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가 직접 사격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적어도 조종사가 더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사격을 했다라는 진술이 있어야 되겠죠. 과거 권위주의 정부, 군사 정부, 독재 정부라고 지칭했던 과거의 정부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실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했다는 자백이 있어야만 사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게 있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김근태 씨 등을 상대로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때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고문에 의한 자백을 유도했다는 게 밝혀져서 그 다음 무죄가 되고 이제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건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은 고문을 해서라도 그 사건의 당사자한테 자백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무슨 사건에서 기소를 하려면은 검찰은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설명을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만 그거 갖고 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육하원칙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했다, 언제 어디서 왜, 이걸 그래서 허위로라도 자백을 하도록 고문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5.18 특조위에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헬기 조종사들로부터 그런 자백을 받았느냐? 못 받았답니다. 없답니다.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예. 제 9페이지, 이 보도자료 9페이지 젠 하단에 보면, 다만 당시 조종사들은 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그 앞에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설명을 계속 나열해 놓고 나서는 조종사들은 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자백을 못 받았다는 건데, 그래 놓고 이게 있었다. 네. 이런 발표를 해도 되나요? 나는 사람을 안 죽였는데 나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리 아닌가요? 옛날에 독재정부라고 하는 권위주의 정부는 어떻게 하든 그건 받아내기 위해서 고문을 했는데, 이분들은 뭐 민주화 인사니까는 고문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고문을 안 해서 이걸 못 받았으면 이 발표를 하지 말아야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네, 이 발표가 이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검찰이 이걸 믿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해서 전두환 씨를 사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고,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 물론 이제 이 원문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정식 발표문은 따로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걸 요약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헬기는 기본적으로 육군에서 운영하는 항공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익기, 즉 날개가 돌아가지 않는 고정된 날개를 가진 비행기들은 대개가 공군 자산입니다. 물론 일부 미국 같은 경우는 낮은 고도를 날아가는 고정익기도 육군 자산이지만 대부분의 고정익기는 공군 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조사 보도자료에 보기에 따르면은 수원에 있는 전투비행단과 경남 사천에 가게 되면 훈비단, 훈련비행단, 다시 말하면 조종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훈련비행단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뿅아리 비행사들이 사관학교 졸업하거나 또는 뭐 ROTC 거쳐가지고 조종사 되겠다는 친구들이 거기서 쏘이 때 뭐 그 전투기 모는 훈련하는 부대죠. 뭐 그 다음에 훈련이 좀 제법 되면 이제 투하 훈련도 폭탄 투하하거나 기총 쏘는 훈련도 하고요. 그게 충분히 되면은 수원 같은 데 있는 전투 비행단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비행단에서는 사실은 훈련소이기 때문에 훈련소 개념이기 때문에 전투를 하는 부대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어쨌든 사천에 있는 제3 훈련 비행단과 수원에 있는 제10 전투 비행단에서 전투기가 광주 때문에 폭탄을 장착한 때 대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공군의 상당수 사람들이 진짜 웃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나온 거는 당시 두 비행단에 있었던 사람께서 그 폭탄을 달고 대기한 적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모 방송국에서 이거는 광주를 위한 폭격 준비였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도가 됐었고요.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특조에서 나왔습니다. 뭐 특조에서 조사를 하다 그런 게 있으니까 방송국에 알려주는 게 제가 보기엔 상식인데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뭔가 하면은 공군은 광주를 폭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요. 그 부분에 다만 공군의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의 목적이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공군에 의한 광주 폭격을 포함한 진압작전 계획으로 검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최종 권한을 유보해야 했다. 다시 말하면 공군이 폭탄을 달고 대기했던 것은 광주를 폭격하려는 것인지 또는 광주 진압작전 계획으로 준비됐던 것인지는 판단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출동 준비는 했고 대기는 했었는데 그 대기한 목적이 광주를 폭격하려는 것인지 진압작전을 하려는 것인지는 판단되지 않았다. 자, 판단할 대상이 그 둘밖에 없었나요? 광주에서 무슨 위기가 터졌다면 대북 상황은 비상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찌어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전투 대비를 했다는 판단은 왜 이분들은 못하나요? 대한민국 국군이 주적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이 정도로 대한민국에 소요가 생긴다면은 우리나라 군이 뭘부터 대기하겠습니까? 아주 참 하나를 건너뛰었죠. 그래서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사천은 차치하고 광주에도 비행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천 비행단처럼 훈련도 하고 전투도 하는 두 가지 겸용하는 비행단이 있는데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들도 폭탄을 달고 폭탄 다락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쏘고 그리고 자기네 부대를 습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공군은 헌병단이 부대를 지킵니다. 헌병단들이 전원 출동해서 부대를 지키고 있었고 근데 공군은 비행단이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주둔하는 사람 자체는 육군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비행장은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비행단 전체 인원은 뭐 사단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단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누가 넘어올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비행기를 탈취하거나 건들게 되면은 사태가 커지죠. 이미 광주에서는 장갑차 공장이 탈취가 돼갖고 장갑차를 끌고 나왔잖아요. 시민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비행기들을 인접한 다른 비행단으로 옮기는 작전을 했답니다. 비행단장이 굉장히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들을 급하면 우선 딴 데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활주로에 대기를 시켰고 일부는 출격시켜서 다른 데로 보냈고 그러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세우고 뭐 그런 과정들은 있었답니다. 그런 것들이
광주를 폭격하는 걸로 이해될 수도 주장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광주에서는 광주 비행단에서는 광주를 위해서 광주를 공격하기 위해서 폭탄 대기를 하지 않았다고 계속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아예 거론이 안 돼 있고 광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천과 수원 비행단에서 광주를 치기 위한 걸로 폭탄을 달고 대기했는데 그것이 진짜 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압 작전을 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군은 안 떴다는 거고요. 결론은. 그 다음에 해군도 어쩌고 저쩌고 뭐 했다는 건데 결국은 해군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해군의 일지는 뭐가 돼 있는가 하면은 선박을 이용하여 목포항을 도항한다는 정보에 따라 해군 309편대가 긴급 출항 항만의 경비 중 이란 내용이 문서에 기록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아까 그 공군 광주 비행장하고 같은데 그때 광주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시민군이라고 하는 분들이 광주에만 움직인 게 아니라 화순, 전남 지방으로 막 확대되고 있었죠. 목포 쪽으로도 일어나고 있었고.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군부대에 진입하게 되면 사건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광주에 있던 교도소는 공격을 당했었죠. 그래갖고 교전이 벌어졌었고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체 능력 있는 부대들은 방어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군 뭐 준비했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해군도 비행기는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났고 이것도 이제 이 자료도 그건 주장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육군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육군 헬기 사격을 지금은 헬기 사격이라는데 초기에 나왔을 때는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총이 뭡니까? 뭐 기관총 정도 되겠죠. 기총이라 그러면 뭐 말하기 나름인데 보통 한 20mm 구경 넘는 벌컴퍼 같은 그런 것들을 기총이라고 하는데 기총을 달고 있는 헬기들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은 아파치가 있고 과거에는 코브라가 있고 그다음에 경공격 헬기로 500MD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산 공격 헬기로 경공격 헬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통 이제 20mm 포가 다 지총이 달려 있는데 그걸 쐈다는 주장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 자료에도 보게 되면은 그 공격 헬기는 장갑차를 때리라고 뭐 했다고 돼 있는데 장갑차는 소총탄 맞으면 소총탄은 뚫기 어렵거든요. 근데 기총을 맞으면 터집니다. 그래서 장갑차는 깨집니다. 기총 맞으면. 그러나 탱크 정도는 아마 깨지지 않을 겁니다. 탱크는 더 강한 그것도 굵은 포로 때려야 되죠. 그래서 이 기총을 사람한테 쏘게 되면요. 시신이 남아나기 어렵습니다. 터져나갑니다. 이 지상 공격하는 무기인데 아까 공군에서는 그보다 더 무서운 대지 공격 투하탄을 달고 대기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공격 헬기가 대기했고 무장을 하고 뭐 쐈다 안 쐈다 떠들었는데 그 헬기 기총 소사가 한참 얘기되다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헬기 사격이란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조위 발표에서. 사격은 뭡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총을 쐈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소총을 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소총이냐 모르겠습니다. M16일 수도 있고 대충 읽어보면 M60 이하, M60이 조금 더 크죠. 한 7.62mm 정도 되고 M16은 5. 몇 mm죠. 뭐 어쨌든 그 정도 총알을 쐈다. 20mm가 아니다는 얘기죠. 3분의 1도 안 되는 걸 쐈다. 구경이. 왜냐하면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기총을 쐈다라고 처음에 하다가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희생된 시신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고 그다음에 그거는 뭐 워낙 건물들 맞으면 뭐 텅텅 터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장갑차가 터지는 거니까 적기를 맞춰서 격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소총을 쐈다라는 건데 물론 뭐 이제 공격 헬기에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는 광주천 쪽에다가 기총을 쏘게 했다라고 쐈다. 그 일종의 무력 시위로 했다 주장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쏘지 않았다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이해가 되게 안 돼. 했다는 건지 아닌 건지 명쾌하지 않은 건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그 당시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 빌딩 옥상층인 10층에 내부에 150개의 탄원이 있는데 10층 내부에 150여 개의 탄원이 있는데 그것이 헬기에서 쐈다. 근데 아까 코브라 헬기하고 500MD 헬기에서는요 조종사가 기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기총 흔적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기동 헬기라고 우리나라 현재는 UH-60을 잇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리온 개발해서 사용하는 건 잘 알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UH-1이라고 해서 헬기가 있었어요. UH-1에서 쐈다. UH-1에서 M60이나 개인하기인 M16으로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이런 의견을 만들어준 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국과수에서. 국과수에서도 결국은 전입빌딩 10층에 있는 탄원을 보니까 이거는 기총은 도저히 아니고 소총이니까 M60이나 M16인데 이거를 쏠려면은 공격 헬기는 불가능이고 기동 헬기에도 즉 문을 열고 창이나 그런 문을 열고 병사가 M60이나 M16을 쐈다. 그렇게 해야만 이 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 근데 여기서 문제가요. 헬기에서 보통 쏘게 되면은 밑으로 쏩니다. 그죠? 근데 이 전일 빌딩 10층 이렇게 있으면 여기 천장이 있죠. 천장 부근에 기둥들이 있을 겁니다. 기둥과 만나는 천장 부근에 총알 여기에 주로 150개 박혀 있어요. 네. 하늘에서 쏘는 게 바닥에는 맞거나 밑쪽에 맞을 수 있지만 여기 맞을 수 있나요? 천장을 뚫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뚫고 들어왔으면 천장이 뚫어진 게 먼저 표시가 됐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옆으로 와서 10층 높이쯤에 와서 약간 위로 쐈다는 얘기겠죠. 그래야만 여기 탄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탄원을 보니까는 소총에 가까운 M16이나 M60 시리즈로 쏜 걸로 갔다. 150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일 빌딩은 유리창이 있고 유리창에서부터 1m 정도 뒤에 기둥이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 창문들을 바라보는 기둥면의 윗부분, 천장과 윗부분에 탄원으로 보이는 게 150개 흔적, 150개인지 70개인지 뭐 흔적이 있었다는 건데 거기에 그 흔적이 남아 있으려면은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거야 되는데 창문을 뚫고 들어오려면 헬기가 창문 높이쯤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쏴야 된다. 근데 헬기가 천장하고 맞닿는 그 기둥 윗부분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나요? 되게 창문이 천장보다 약간 밑에 있으면 밑에서 쏜다 그러면은 헬기에서는 약간 위로 쏴야 되겠죠. 그 쏘는 사람 잘못 쏘다가요. 조금만 더 올리면은 자기 날개 맞춥니다. 헬기 날개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방향 틀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좌우로도. 그래서 헬기에서 막상 쏴보면 쏘는 각도가 제한돼요. 밑으로 잘못 쏘게 되면은 그거는 이 쏘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야 되니까 자기가 추락할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쏘게 되면 날개를 맞추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됩니다. 수평사 비슷하게 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전일 빌딩이나 광주에는 시민군이 없었나요? 이 헬기는 호버링이라고 제자리 비행이 가능한데 거기서 쏴서 이렇게 쏘고 있었다면 응사가 있었으면 이거는 거의 고정된 표적이니까 격추됩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할까요? 그리고 쐈으면은 헬기가 아무리 제자리 비행해도 흔들립니다. 아래 위로도 흔들리고 좌우로도 흔들립니다. 10층짜리 건물이면 지상에서 한 30m입니다. 헬기한테 30m는 아주 짧은 거리거든요. 까딱하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가로등이나 전봇대 턱 걸리면 더그럭 추락입니다. 저희 헬기를 보면은 날개 돌아가고 여기 조종석이 있는데 앞에 보면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뿔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앞으로 가다가 도심 비행하다가 전기줄에 딱 걸려갖고 이게 날개가 탁 걸리면은 날개가 못 돌아가면 그냥 추락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 이게 자동으로 끊어주라고 칼을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커터를 달고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헬기는 밑으로 도심에서 내려오는 건 조심하고 위험한데 30m까지 10층 건물 높이까지 내려가서 수평사를 했다. 가능할까요? 그렇게 배심 좋은 헬기 조종사 있을래나? 위기시에. 그리고 시민군도 쏠 수 있는데 쐈다 그러면 맞으면은
바로 추락일 수도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랬답니다. 그렇게 쐈대요. 쏴가지고 이게 있는데 근데 헬기에서 흔들리는 헬기에서 쐈을 때 명사수가 쏜다 그래도요. 이렇게 총알이 흩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벽에도 좀 더 많이 맞지 않을까요? 창문으로 쏙 들어갈까요? 기둥만 또르륵 맞출까요? 기둥 빗나가서 저쪽 벽에도 두두둑 맞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안쪽 벽에 그다음에 더 많은 게 어떻게 10층만 들어갑니까? 9층, 8층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오, 그 기둥의 중심으로 한 100개가 모여 있는데 기둥 폭이 뭐 1m나 됩니까? 좀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유리창을 뚫고 온 사격이 있었으면은 국가수는 헬기가 그렇게 해야만 이런 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준 건데 그게 있다라는 확신으로 이분들은 보셨던 것 같아요. 있었다라고 해놓고 그러면 UH-1H 헬기들을 몰았던 사람들한테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다 못 받았다. 하나도 못 받았다. 어떤 자료는 보니까 쏜 놈이 있었으면 내가 그 자식을 쏴 죽이겠다. 어떻게 내가 허락도 없는데 쫄병 새끼가 총을 쏴. 조종사들은 되게 부사관이나 장교잖아요. 저분들은 특전사라고 할지라도 쏘는 사람들은 스나이퍼, 저격수들은 부사관일 테니까. 뭐 그런 진술들은 또 녹취록을 받아놨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그래놓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거를 했던 특조위의 위원장이 이건희 변호사신데 이분은 지금 무슨 전국기구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검찰은 또 이걸 믿고 사격이 있었다고 특정을 해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되게 제가 이런 거 보면 짜증나는데 이 사대주의 근성들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자료는 훼손됐거나 뭐가 부족해서 뭐 정확하게 없었는데 미군 자료를 봐야 되는데 미군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의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조사에 상당한 길이 예상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때 미국 대사관 자료나 미 공군 자료가 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속속들이 알아요. 그 미국 자료가 그렇게 정확하다고 봅니까? 우리 자료는 진짜 뭘로 보면서 저쪽 자료는 그렇게 충실하다고 봅니까? 저도 가끔 미국 사람들 만나보면은 뭐 어떤 거는 종합적으로 보니까 잘 보는 것도 있지만 모르죠. 우리보다. 미국은 다 알 거다. 뭘 다 알아요? 우리랑 북한을 보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잘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보는데 어떻게 걔네들이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봅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완벽한 조사를 못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이 됐고 이제 전두환 씨는 광주에서 재판하면은 공정하지 않으니 뭐 서울로 해달라 뭐 그렇게 해서 끝났죠. 예. 근데 과거에도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헬기에서 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헬기 자신이 굉장히 위협에 노출되고요. 헬기 작전은 막 시민군하고 진압군이 섞여 있는 데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영화는 그런 장면이 있지만 그때 분명히 헬기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 저는 이 특조위 진짜 자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육군 항공사령부 사령관을 지내신 분은 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소수 의견도 냈고 공군에서 오신 분도 뭐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변호사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절로 많이 몰고 갔죠.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창문에서부터 1m 좀 안쪽에 있는 기둥 윗부분 그것도 창문을 바라만 쪽에 여기 이제 탄원이 있는 거 탄원 같은 게 있는 거 그래서 설명이 참 힘들어요. 추정은 전일 빌딩에 들어간 진압군 부대가 각 층을 열고 총을 위협 사격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닥을 주로 쐈대는데 쏜 것이 튀어갖고 이제 파편이 그쪽으로 되게 바닥을 쏘면 드르륵 쏘게 되면 한 군데 밀집해서 맞고 튀어오른 것도 이제 밀집한 곳에 맞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 전 빌딩 10층에 있는 총알이 뭐
탄이 막 바닥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다는데 되게 몇 군데 모여 있죠. 한번 들썩 오고 헬기 쐈다면 막 사방으로 흩어지죠. 10층 전체 벽하고 8층 뭐 많이 맞죠. 옥상 뚫고 들어왔다면 옥상 뚫어져야 되는데 뚫어지는 흔적은 없고 또 옥상 헬기 쐈다면 옥상에도 총탈이 없습니다. 뭐 공사했다 어쩐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건 있었으면 있었다고 그랬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광주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운데 이 광주를 자꾸 지금 과장되게 끌고 가면은 곤란하다. 제가 항상 드리는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갔는데 쥐가 한 마리 죽어 있으면 사람들이 의 징그러워하고 지나갑니다. 그 쥐가 왜 죽었는지 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코끼리가 한 마리 죽어 있으면요 다 모여듭니다. 코끼리가 죽어 있는 사망 원인하고 쥐가 죽은 사망 원인은 같을 수도 있어요. 응?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밝혀도 코끼리 사망 원인이 이거다라고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적은 코끼리가 어떻게 그렇게 죽어? 안 죽어. 쥐에는 관심도 없죠. 광주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사건 자체는 매우 크지만은 전개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많은 힘이 부닥치는 무력 충돌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걸 자꾸 부정하고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찾다 보면은 이게 궤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40년도 더 되지 않은 사건을 이렇게 자신 있게 딱 헬기 사격이 있었다. 처음에 헬기 기총소사다가 슬그머니 들어가고 헬기 소총 사격이라고 M60 사격이라고 할 자신이 없으니까 헬기 사격이다 이렇게 하고 근데 500MD인지 AH-1에서 쐈는지 안 쐈는지 좀 애매하게 해놓고 전입 빌딩은 했다는 얘기 안 해놓고 UH-1에서 소총인 M16이나 또는 뭐 M60을 쐈다 병사가 쐈다는 건데 거기에선 하대인을 든 시민분들도 처음에는 뭐 재미삼아 쏜 사람도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건물 향해 쏠 수도 있는 거죠. 왜 쐈는지 모르지만 그런 탄은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건 옳지 않죠. 더군다나 검찰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팩트를 따지는 사람인데 그리고 특조위 정도를 만들어서 이게 변호인들이 들어가서 하셨는데 이분들 육하원칙에 따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육하원칙이 없잖아요. 최소한 조종사로부터 했다는 자백은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한 줄로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자인하지 않았다, 자백하지 않았다고 해놓으면서 계속 있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흘러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참 좀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광주에 대해서 많이 어떤 긍정적인 판단을 하려고 해도 이런 자료를 갖고 한다면 좀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대한민국 언론들이 막 이렇게 뭐 몰고 가듯이 누구를 왜 사격이 있었는데 안 하냐, 시인 안 하냐고 야단치듯이 기사 쓰는 거 이게 과연 올바른 뭐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오늘 제 판단 겸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